내가 16초.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하러 새벽 지금 한 5시 15분, 20분 이런 됐을 텐데, 집 근처에 있는 하늘공원에 와 있고요. 하늘공원에 오면은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 기온이 근데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전혀 안 떨어져서 지금도 최저 기온이 28도, 29도 그러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말에 길게 뛸 수 있는 날 하루는 정말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안 뛸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인터벌 내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그 거리를 조금 늘려줌으로 해서 강도를 낮춰주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거리주 페이스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페이스주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시간주 개념으로 해서 조금 가주는데, 그것도 너무 오랜 시간 뛰기보다는 그래도 더워도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까지 그냥 시간주 느낌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체력이 갉아먹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뛰기 전에 천천히 조깅 해주고 있고요. 조깅할 때 지금 내리막 포함이었는데 평균 페이스는 지금 대략 한 5분 47초, 5분 46초 이 정도로 천천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오늘 1km 인터벌 12개 언덕 인터벌 실시하고 왔는데요. 최저 기온이 28도, 27도, 거기다 습도도 어느 정도 높고요. 그래서 하늘공원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선선한 편인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많이 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공간 자체가 매립지여서 그런지 원래 이제 여름철에 조금 냄새가 심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뛰는 구간에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정말 더우니까 뛰다가 정말 이게 숨이 너무나도 가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사병이나 혹은 순간적인 그런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갖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절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호흡이 가빠졌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한번 진찰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꼭 체크하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저번에는 목적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대회에 따른 거리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일주일에 100m만 뛰면 될까요? 혹은 10km만 뛰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5km를 준비하는지, 10km를 준비하는지, 혹은 하프를 준비하는지, 혹은 풀코스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준비하는 거리 양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완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록 욕심을 낸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어느 정도라면 어디까지 욕심을 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과학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제가 훈련 스케줄을 고려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단순히 거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조금은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맞는 방향일까? 혹은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만 너무 적게, 혹시 나만 너무 무리해서 뛰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궁금증, 그리고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그 질문에 거리별로 명확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달리기를 위한 골든 룰 2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거리만 늘린다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골든 룰입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요. 주간 거리를 늘려나갈 때 10%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km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작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10km 뛰다가 3km가 되고요. 13km가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3이었다가 16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16이었다가 20이 되고요. 이렇게 3주만 지나도 이미 더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주간 거리가 작을 때는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100km를 뛰던 사람이 갑자기 늘려서 200을 뛴다면 그거는 더블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매달 500을 뛰던 사람들이 600을 뛰는 거는 그 비중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 첫 번째, 10% 이상은 절대 늘리지 않는다. 그 다음 황금률 두 번째, 휴식과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저는 거의 매일 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도 음식의 회복, 그 다음에 잠의 회복,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히 챙겨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황금률을 꼭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거리가 짧은 수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km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km 겨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의 한계와 가장 격렬하게 만드는 코스가 바로 저는 5km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km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10km나 하프나 풀코스를 뛰는 게 저는 더 쉽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10km나 하프 코스는 뛰다가 힘들면 그냥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놓는다는 의미가 아예 걷는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느리게 가져도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가는데 5km는 그 뭔가 그 참아야 되는 고통의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km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5km를 즐겁게 완주하고 싶다라는 분들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5에서 20 정도면 충분한데요. 이것도 많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5km 대회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2에서 3회, 한 번에 3에서 4km 정도를 쉬지 않고 조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 되면은 5km를 완주하는 것에는, 즐겁게 완주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에 이제 조금 더 일을 해야 돼 라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록을 위한 내가 달리기를 한다. 5km에 그러면은 주간 거리를 30에서 50 정도까지도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기록을 위한 거는 항상 2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강도에 있습니다. 5km는 우리 몸이 최대 출력인 VO2 max와 그 출력은 유지하는 젖산 역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인터벌 훈련과 그 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밀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헉헉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우리 심장은 이 정도로 부족하구나, 다음에는 더 강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포런을 통해서요, 그 인터벌을 통해서 쌓은 VO2 max를 바로 젖산역치를 이겨내는 과정을 템포런을 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래 달리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km는 절대적인 거리보다 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0km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km부터는요, 이제 진짜 지구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km가 마라톤 종목들에 있어서는요, 5km도 뭐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짧은 마라톤, 단축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km가 단거리 경주에 가깝다면 10km부터는 본격적인 지구력으로 넘어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km보다 10km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완주를 위한 최소한 주간 거리 양은요, 25에서 30 정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요, 우리 몸이 1시간 동안 끝없이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10km라는 거리에 대한 심리적 저항, 신체적 부담만 없애주면 됩니다. 나도 10km 정도는 가볍게 뛸 수 있어 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에서 30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km를 대회를 부상 없이 꾸준히 나가시려면 그 정도는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록 향상을 위한 거는요, 제가 더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50에서 70 정도가 필요합니다. 혹은 뭐 60 정도까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km 기록을 40분대 혹은 그 이상 30분대까지 진입을 하고 싶다면 주간 거리는 50에서 70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그냥 젖산 역치와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구멍가게였다가 이제는 조금 더 그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지구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템포런과 12에서 15km 정도의 롱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넓게 가게를 넓게 만드는 확장 공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km를 나갈 건데 왜 12km를 뛰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걸 안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록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템포런 플러스 12에서 15km 정도의 롱런을 매주 실시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하프 마라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마라톤부터는 본격적인 장거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너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완주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는요 25에서 40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대회 몇 주 전까지 최소 15km 가능하다면 18km까지 뛰어보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롱런은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에서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구나, 혹은 18km를 뛰면서 진짜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에서 15 정도에서 파워제도, 에너지제도 하나 먹어보면서 여기서부터 그 강도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록을 위한 욕심이 있다면요, 이것도 2배, 60에서 90 정도의 주간 거리를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하프마라톤 기록을 단축시키려는 분들은 이제 몸을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끌어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작지만 폭발적인 힘을 내는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대하지만 천천히 타는 지방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요, 탄수화물만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 탱크를 키워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긴 롱런이고 주 1회에 템포런과 롱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몸에게 이제 지방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망의 마지막 풀코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끔 풀코스만 마라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드디어 풀코스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거리는 단순한 달리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거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의 훈련과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주를 위한 주간 훈련 거리는요, 45에서 5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30km 이상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뛰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롱런 중에 찾아오는 그 느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이걸 왜 시작했지? 라고 하는 후회감이 밀려오는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을 통해서 미리 겪어본다면 실제 대회에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라톤을 뛰는 게 목표라면 일주일에 그 정도의 거리 45에서 50 정도는 뛰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내가 밥을 한 번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일주일치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버거운 일일지 감이 오시죠? 마라톤도 똑같습니다. 내가 일주일간의 훈련 양을 하루에 다 뛰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요. 그만큼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록을 위한 훈련량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또 목표에 따라서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을 60에서 80, 그래서 250 이상, 그 다음에 서브 3시간 30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이걸 하시는 분은 마지막에는 80에서 85, 90 정도까지도, 그래서 월간 300 이상, 그 다음에 서브 3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 100에서 120, 그리고 400 이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완주가 아니라 기록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한 훈련량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캡처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개인의 경력, 나이, 회복 능력에 따라서 정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처럼 저는 한 달에 800을 뛰고도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요. 자, 훈련량은 단순히 쌓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투자한 여러분의 시간,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똑똑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너무 힘들게 뛰셨다면은, 그리고 오늘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면은 내일은 조금 내려놓고 푹 쉬시거나 혹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지치지 않고 멀리 가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너 임바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다음 목표와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은 게 있으셨다면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